김동섭 전략가와 함께하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럽, 미국의 팬데믹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에 따른 미국 증시 영향도 봐주시고요. 국내 증시는 밀리고 있는데 좀 설정할 수 있는 저지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미국 시장은 일단 빠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재료가 없다. 그러니까 상승 재료가 없고 상승 재료가 없으면 묵힌 재료가 시장에서 방향성을 줄 수 있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묵힌 재료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하고 있죠. 코로나. 이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어디냐면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그 유로존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엄청나게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결국 봉쇄령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7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약 7일 동안 평균 7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어요. 한때는 8만 명 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위험한 수치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1차 팬데믹 이후 2차 팬데믹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억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면 2차 팬데믹이 나올 거다. 지금 1억 명까지 안 됐지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신이 다 무용지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한 번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기대감도 있지만 그 경기부양책은 사실은 너무 시장에서 우려서 아마도 루머에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호재라는 게 별로 없는 상황. 특히 미국 대선까지 시장을 질질 끌어오던 미국이 대선 일주일 앞두고 시장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미국 시장도 하나의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독일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독일이고 실제로 뭐 유로존에 미국 하면 독일을 봐야 되겠죠. 독일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 기준선이 다 무너졌어요. 이 장대운봉이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떨어지는 각도가 이 후행 스팬은 너무 가팔라요. 이런 경우에는 되돌리는 게 만만찮아요. 백신이 뭐 당장 내일 나와서 효과가 100% 났다 이러면 또 모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하락 각도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빠지는데 미국이 안 빠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확진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 차트를 한번 보면 미국 차트입니다. 미국 차트가 독일하고 딱 차이점 하나가 있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캔들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거예요. 결국 따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봉이 쌍봉을 그리고 있어요. 주봉 5주선이. 그리고 20주선과 60주선을 너무 쉽게 붕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20일선이 붕괴가 되고 200일선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개파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에 메울 수 있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음모론을 하나 다 가져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주가만큼은 올라가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치적으로 계속 내세웠어요. 물론 주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감세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됐고 새로운 악재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 자체도 없는 이렇게 만드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광이 다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음모를 말씀드리냐면 끝까지 버티던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려면 주가가 빠져야 되죠. 근데 그 전부터 빠지면 시장에 부담되니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하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하락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이니까 그 사이까지 약 4, 5거래일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안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반영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선 일주일 남기고 반영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21만 명 죽은 게 사망한 게 사실 210만 명 사망할 거를 막은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트럼프의 그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 코로나가 힘을 못 발휘하던 코로나가 대선 일주일 남겨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차트를 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지금 내려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잘 견뎌요. 그러면 지금은 나스닥을 바라보더니 아니죠. 그때는 나스닥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꼭지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우를 제껴두고 나스닥을 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 차트상으로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지금 실패를 하나? 뭐 이런 느낌도 오죠.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시장에 들어온 게 약 54조 정도 샀어요. 근데 10월달 한 달 동안 1조를 팔으니까 시장에서 이 해석을 동학개미 실패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1조밖에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팔았냐가 중요하죠. 왜 팔았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뭡니까? 환상과 꿈을 먹고 살죠. 1000 종목이 넘는, 뭐 코스닥까지 하면 거의 2500 종목 되죠. 그 종목에서 한 종목이 뭐 10배가 났으면 그 10배 난 종목이 내 종목이 되기를 바라는 게 시장 투자가들의 입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입장들은 그러면 결국 내가 투자한 금액에 얼마를 벌길 원하냐? 10배? 20배? 100배?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양도 소유세 대주주 자격이 3억으로 제한돼 버려요. 그러면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뭐 가족 합산도 아니고 개별이라도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따가 들어온 개미들의 환상이나 꿈은 어떻게 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따서 세금을 내야 되겠네. 내가 잃을 확률이 더 높은데. 이때까지는 그 많은 종목에서 내가 돈을 다 잃어도 그 한 종목만 걸리면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가들의 모임이 주식시장인데, 그 환상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안 되죠. 그러면 그동안 개미들, 기관들이야 자기도 주가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받치면서 털어낼 수 있지만 개미는 그걸 못해요. 개미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1조를 파는 게 시작이라 그러면 58조가 54조가 다 나와버리고 그 전에 가지던 물량까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요즘 찌끔찌끔 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의미 없거든요. 외국인 절대로 손해나는 매매를 안 합니다. 2400에서 굳이 2300에서 외국인이 사는 것은 제가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굳이 지금 이 상황이 되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 정책의 문제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개미들이 지금 잘하다가 갑자기 팔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믿는 건 뭐였어요? 유동성.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유동성도 살짝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요. 특히 대출 같은 거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학개미들이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시장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거다. 아마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거고요. 세 번째 이슈는 코스닥이 800이 붕괴했다. 800을 회복했고 다시 800에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2,400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뭐 1,400에 잡으신 분이나 뭐 2,000에 잡으신 분들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차트에서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8월 1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13일 정도 됐나요? 13일이에요. 요 고점에서 꼭지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금부터 꼭지는 다 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파동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해가 잘 이익을 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차트를 한번 돌릴 줄 아시는 분 한번 돌려보세요. 80% 종목이 요날 전후로 꼭지를 찍고 다 15%에서 30%까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선수 몇 명 빼놓고 진짜 운이 없는 케이스인 거예요. 다 물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2,300에 지지가 되니까 2,300이 될까? 여기서 버틸 거야? 이런 생각 한번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의 키높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시장 지금 어디에 있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은요. 요 120선 깨고 지금 200선에 가고 있어요. 안 깨지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구름 하단에 있어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못 믿어요. 여기서 올린다? 왜 올릴까요? 올릴 이유가 없어요. 키높이는 결국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요 기준선에서 지지력이 올라왔는데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기준선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역헤드앤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습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흐름은 꽤 좁혀옵니다. 특별히 코스피는 이제 2,390까지 좀 좁혀오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0.6%, 4포인트, 800선 회복하면서요. 나름 어제 미국 증시 상황 보면 잘 버텨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후장까지의 흐름을 오늘 챙겨봐야 되는 거죠.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